예, 제가 매일 아침 저의 일상을 다시 한번 공개할게요. 예,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달려가는 게 이제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저렇게 밤새 붙어 있던 저 휴지를 생이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재방에 이제 저희 그 건강보조식품이 있는데 거기 가서 더블엑스를 챙겨서 물과 함께 마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집 강아지 우주가 막 배고프다고 개 지랄을 하거든요. 그러면 달려가서 또 제가 개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또 내가 밥을 주고 그다음에 다시 또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꽃단장을 한다고 제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들이거든요. 저기에서 색조 화장품은 안 나와 있네요. 기초 화장품만 이제 저 정도의 그걸 쓰고 색조 화장품도 한 열 몇 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이 끝나고 나면 모닝커피를 한 잔 하는데 따뜻한 커피 마실 때도 있고 또 날이 더울 때는 이렇게 시원한 커피를 마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맛의 커피를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드립으로 내려서 먹기도 하고 이런 아침 일상을 거의 매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뭐 1시간, 2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그냥 별 의식하지 않고 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그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활 필수품을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많이 쓰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거 1시간 안에 썼던 제품 가지수만 해도 제가 볼 때는 100가지까지는 안 되고 수십 가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 소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또 사고 휴지가 떨어지면 또 사고 또 더블엑스가 떨어지면 또 사고 계속 살아가면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필품 소비라고 하죠. 생필품 소비인데 이거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동네 대형 마트나 집 앞에 슈퍼나 이런 걸 이용해갖고 쇼핑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아메이마트를 이용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메이마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방세제로 이제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설거지를 하게 되면 세제가 우리가 이제 식기에 묻어있는 기름때를 지우기 위해서 세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식기에 묻어있는 기름때만 녹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산 적은 없잖아요. 그냥 뭐 식기를 씻기 위해서 내가 이 세제를 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아무거나 우리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이 잘 보이는가 모르겠네. 예, 첫 번째 그림 읽어. 1번. 이게 뭐냐면 밑에 보이는가? 밑에 요 노란 부분 있잖아요. 요게 섬유일 수도 있고 우리 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식기 그릇일 수도 있고 거기에 위에 시커먼 거 이 때요 때. 때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라. 때는 보통 이제 기름때를 말하는 거겠죠. 때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그 때를 떼려면 우리가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내가 세수를 하더라도 물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근데 때는 기름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근데 기름하고 물하고는 안 섞인단 말이지. 그 안 섞이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으면 이거를 때를 제거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세제는 어떻게 생겨 있냐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요 위에 대가리가 친수기. 그러니까 물하고 친한 부분하고 요 밑에 꼬리처럼 생긴 야가 친유기라고 해서 기름하고 친한 부분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2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물하고 친한 부분은 여기 물 쪽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하고 친한 부분은 기름때에 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 물하고 기름하고를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뚝 떼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 이렇게 되면은 때가 이제 피부로부터든 섬유로부터든 식기로부터든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식기에 있는 제가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식기에 묻어있는 기름만 녹일까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합성세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합성세제 석유를 원료로 만든 세제들은 이렇게 판단력이 없어. 그냥 기름이면 다 녹이는 거라. 그래서 식기에 있는 기름도 녹이지만 사람 피부도 기름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뭐 피지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기름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 기름도 무차별하게 다 같이 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게 되면
주부습진이 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세제가 식기에 묻어있는 때만 녹인 게 아니라 내 피부에 있는 기름까지 녹였기 때문에 주부습진이 오고 또 뭐 빨래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합성세제를 썼을 때 이제 내 피부를 손상이 되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이 세제를 썼을 때 이 세제를 내가 이제 다 헹구고 나면 하천으로 흘러가잖아요.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면 예. 합성세제에 비료 성분이 들어있어요. 혹시 아세요? 비료 성분이 들어있었는지? 비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합성세제 안에 비료 성분을 넣어요. 이 비료의 3대 요소가 뭐냐면 질소, 인, 칼륨 요 3개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비료의 한 80% 이상을 얘들이 차지하거든요. 이 중에서 요 중간에 있는 인 있잖아요. 인.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인산염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세제를 섞으면 때가 되게 잘 빠져. 그래서 합성세제를 만들 때 이 인 성분을 넣거든요. 그러면 비료 성분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걸 쓰고 하천으로 이렇게 세제가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천에 있는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이렇게 먹이가 많이 늘은 거잖아요. 그럼 걔들이 그걸 먹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조, 녹조 이런 것들이 생겨서 환경오염을 시키게 되거든요. 안 눌러지네. 그래서 환경을 지키려면 인산염이 없는 합성세제 안에 인산염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산염이 없는 천연 원료 세제를 사용해야 이제 내 손도 물론 보호하지만은 하천도 내가 오염시키지 않고 보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생물질 함유 생활화학 제품 타포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신문에 나왔던 자료인데 환경부에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그래갖고 뭐 세정제는 497종이 쓰이고 방향제는 375종이 쓰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나왔거든요. 살생물질이에요. 살생물질. 그냥 조금 뭐 해로운 약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의 목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우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잘 알잖아요. 그런 성분들이 걔는 아주 소량만 써도 치명적인 어떤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고 다른 성분들이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성분들도 이제 해를 주는데 걔들보다는 다량을 써도 좀 그래도 좀 나으니까 많이 이슈는 안 됐지만 사실은 살생물질 함유된 합성세제 제품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한 설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인 변동에 의해서도 지구가 뜨거워진다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사실 과학자들은 되게 진중해서 항상 확률로 말하거든요. 기후변화는 95% 이상의 확률로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인간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3%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다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 심각성을 아나?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유럽 대부분에서 태양의 여름으로 남게 14년 만에 알래스카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폭염의 주범으로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가 한눈에 보여야 조금은 심각성을 인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는 어떻게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팡팡 튼 건물 속에서 매연을 뿜는 차 속에서 살다가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면 그래도 비슷한 하늘.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10,000년 전 간빙까지 오는 그 시간, 그때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에 1도를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억겁의 세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품고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 이걸 꺼내 쓴다는 건 곧 지구의 시간을 당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뭐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420억 톤. 그러면 1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집니다. 원래 추운 곳은 얼음이 녹고요. 이 정도로 끝이라면 기후변화는 그냥 북극곰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돼요. 여름에 흰 티를 입었을 때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운 것처럼 북극의 하얀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요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서 눌러앉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오른 결과라는 사실. 한국에서만 해도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의 위험 상황 역시 훨씬 작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해서야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후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자원 및 인원 동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전쟁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2050년, 30년 뒤라고요? 이미 뭐 다 인정해요. 그 상황은 대부분 인식이 좀 전환됐어요. 한 작년 말부터 모든 사회 역량과 공업 역량을 이런 문제 해결하는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사실은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1.5도에서 상승을 멈춰야 된다. 지금 1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게 작년 10월 달에 사실은 송도 인천에서 발표가 되면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게 발표됐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보도가 되게 크게 될 줄 알았어요. 1면에 나온 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저희 같이 2면에 나온 게 한 2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박스 기사 어디 조그만. 아시아 국가들은 보게 되면 중국에서 약 15명, 인도 13억 명, 그 밖에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 물에 의해서 그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이 기후변화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수억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호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로 들어올 거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식량 자급률이 약 25%밖에 되지가 않죠. 딴 나라도 그렇고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북쪽은 또 막혀있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호주는 그런데 그거 넘어올까봐 요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그거 고민하고 앉아요. 미국 애들도 그런 보고서들을 다 써놓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기후난민은 해빙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이상재해를 입고 오갈 데 없어진 사람들까지 뜻합니다. 숫자는 이미 전쟁 난민을 넘어섰습니다. 부족, 민족, 국가 따위로 결집해서 상대와 싸우던 물리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 이제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게 약 15만 년 전인데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문명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쓰고 뭐 버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가 필요한 면적들을 이제 매년 개선을 하게 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구가 이미 1.7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면 3.5개가 필요합니다. 원금을 까먹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 이렇게 가면 언젠간 파산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파산이 상황이고. 이제 많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적과 제대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전선에는 다름 아닌 10대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시작은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폭염에 휩싸여 있던 작년 8월, 그녀는 금요일마다 의회 앞에 앉아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향해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 시위는 173개국의 등교 거부 운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은 그래도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피켓팅을 했는데 그게 먹혔다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몰라 우리는 CO2 배출하고 뭐 그냥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네. 올해 대안도 있네. 전기 이걸로 받고, 자동차 이걸로 받고, 돈도 생각보다 남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가해국이긴 하거든요.
사람이 많아서 이걸 전환시키면은 뭔가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그 영웅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그쪽으로 역량을 막 기울여서 하면 와 이걸 넘겼네. 야 그때 진짜 아슬아슬했어. 장난 아니었어.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서 바꾸는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그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이 덥고 많이 추워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했는데, 아까 지구본 모양의 구멍을 뚫어서 거기 이제 수도꼭지를 달아서 이렇게 빼냈잖아요. 그게 석유나 석탄 이런 것들을 우리 온실가스, 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지구 안에 들어있는 그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꺼내는 게 이제 탄소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원료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 바깥에 이거 지구 바깥에 있는 거 대기 거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 계속 공기 중에 머물면서 이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여러 가지 지구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거라. 그래서 석탄, 석유 산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 그거 그만해라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만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밥줄인데 그런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멈추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런 제품을 안 쓰고 얼마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고 어떤 자연의 제품 이런 것들을 쓰면서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을 하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아까 여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서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환경운동가들이 알아서 하겠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참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바꿔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아까 초입에 마트에서 일반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고 아메이 제품을 쓸 수도 있는데, 아메이 제품을 쓰시라고 제가 이제 강력하게 권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메이 세제는 좀 달라요.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주방 세제가 손에 있는 어떤 그 피지막까지 다 녹여서 습진이나 이런 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카탈로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팩트 그 자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로 강력한 세정력을 제공하고, 일단은 때가 잘 벗겨진다는 거죠. 쉽게 때를 잘 제거해준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에서 유래한 성분이 기름기와 말라붙은 음식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석유화학에서 나온 성분이 아니고 코코넛 오일에, 기름은 기름을 녹이거든요. 코코넛 오일에 있는 성분으로 쉽게 기름때를 녹인다는 거지. 얘는 피부에 어떤 그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자극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알로에베라와 들깻잎, 시소 추출물이 손을 보호해줍니다. 알로에베라하고 시소 추출물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근데 그걸 주방세제에 넣어놔서 이렇게 세제의 계면활성제 자체가 피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성분까지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천연 계면활성제를 썼고 피부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인데다가 미국 환경보호국 인증을 획득했다고 됐죠. 그냥 우리는 이런 제품을 썼고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미국 환경보호국이라고 하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너희는 됐어라고 하는 이제 인증을 획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인증 기관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희석 사용이 가능한 생분해성 고농축 포뮬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뭐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보호 제품이라는 것도 알겠지만, 또 이제 고농축이라는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이거든요. 아까 탄소 배출량을 최대로 줄여야 된댔잖아요. 근데 내가 희석을 하면 우리가 한 병이 요 밑에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15병이, 열 몇 병이 되거든요. 희석을 해서 쓰게 되면. 근데 만약에 희석을 한 상태로, 고농축이 아니라 희석을 한 상태로 우리가 이걸 만들고 운반을 하고 한다고 하면 창고가 하나가 필요할 게 15개가 필요하고 트럭이 한 대가 필요할 게 15대가 움직여야 되고 굉장히 많은 물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농축이라는 자체도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는 거죠. 근데 고농축이 엄청난 기술과 노하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뭐
어떤 거를 꾹 짜가지고 물기 다 빼고 수분 다 빼고 그냥 꾹 이렇게 짜놓으면 이게 고농축인 것 같잖아요. 그래, 농축은 그렇게 시킬 수 있겠지. 근데 얘를 다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원래 상태로 복구해서도 그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딸기를 소쿠리에 있어요. 딸기를 여러분이 위에 올려놓고 막 짰어. 막 짜가지고 딸기 물 다 빼고 딸기 이제 건더기만 남았어요. 그럼 이 고농축이 된 거잖아. 물 다 빼고. 거기다가 다시 딸기로 만들어야지 해서 그 딸기 찌꺼기에다 물을 다시 부으면 원래 딸기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은 그렇거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노하우가 들어갈 수 있는 고농축 제품을 만든다는 거는 대단한 기술을 또 가지고 있다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방세제는 그렇고 때도 잘 벗겨지고 피부도 보호하고 환경에도 너무 좋은 제품이고 또 아메이 세제는 모든 세제가 이렇게 친환경 포장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케이스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전문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버렸을 때 땅에 묻으면 이게 금방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그 잉크 포장지에 붙어 있는 라벨 있잖아요. 라벨의 잉크도 사람이 손으로 만지잖아. 손으로 만지게 되면 경피독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학물질을 손에 만지면 피부를 통해서 그게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걱정을 해서 잉크도 소이 잉크라고 해서 콩으로 만든 잉크로 이렇게 제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내용물은 좋은 성분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좀 생각 있는 기업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케이스 거기다가 그 인쇄 라벨 지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기업이 이 지구를 통틀어서 몇 개나 될까? 저는 뭐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기업 중에서는 아메이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쓸 때마다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제품들이 세제만 봐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방 세제 하나만 이러이러하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뿐만이 아니라 세제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세제가 있고 제가 아까 아침에 1시간 동안 쓴 제품만 해도 굉장히 수십 가지 제가 볼 땐 한 50가지는 넘을 것 같아요. 한 5, 60가지를 썼는데 저는 아침에 그 생필품을 쓰는 행위를 하면서도 자연을 해치지 않는 제품을 쓰는 이제 그런 그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격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고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이 비싸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비싼지 한번 볼게요. 주방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중에도 주방세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좀 이게 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거든요. 얘는 유기농 녹차가 들어있다고 하는 세제입니다. 마트에서 제가 이제 직접 조사를 한 건데 1리터가 안 되거든요. 982리터 통포함에서 1리터인데 7,900원. 이거 얘는 이제 그 식당에서 많이 쓰는 굉장히 큰 사이즈가 큰 제품인데 얘는 2리터에 3,800원. 그럼 얘 둘이만 비교해봐도 4배 차이가 나죠. 8,000원, 4,000원이라고 보면 양이 거의 2배로 많은데 가격은 반이니까 시중의 제품도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는 거의 4배 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중간에 있는 이런 제품만 쓰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아메이 세제를 보게 되면 얘는 1리터 고농축 원액이거든요. 얘를 어떻게 쓰냐면 앞에 거는 그러니까 리터당으로 환산을 해보면 맨 앞에 유기농 녹차는 1리터에 8,050원, 얘는 1리터에 1,900원. 이고 얘는 1리터에 11,000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 태용에다가 희석을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총 몇 리터가 되냐면 1리터가 6리터가 됩니다. 원액 1에 물이 5가 들어가기 때문에 6리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1리터로 환산을 해보면 얘가 1,833원. 그러면 세 중에 어떤 게 제일 가격이 쌉니까? 예, 디시드랍스가 제일 싸죠. 근데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보면 비쌀 수 있지만 사실은 제일 싸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원료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내가 사서 쓰기에 비싼 제품이 아니라 원가가 비싼 제품을 찾아서 쓰자라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아메이 제품은 원가가 비싼 제품이죠. 이렇게 제가 아까 마트에서 이제 퐁퐁을 사서 쓴다고 하면 7,900원짜리 만약에 제가 샀어요. 원가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봐 드릴게요. 그러면 이 7,900원이라고 하는 그 세제, 주방세제 금액 안에는 이렇게 광고를 하고 물류를 유통하는 비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원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게 대략 어느 정도 차지하냐면 80% 이상이에요.
미만은 아니고 80%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80%라고 잡고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 때 제조 원가는 20%잖아요. 그러면 7,900원짜리 내가 사는 제품은 사실은 그 제품 안에 들어있는 기술이라든가 원료 이런 비용은 1,580원 정도라고 1,500원 정도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아메이마트에서 내가 아까 디시드랍스를 사서 썼어. 얘는 11,000원이잖아요. 회원가가 11,000원이거든요. 근데 얘는 중간에 따로 광고업자라든가 유통업자를 끼지 않고 소비자한테 너희들이 써보고 구정 광고를 해라라고 해서 그 구정 광고에 해당하는 비용을 광고 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35%를 이렇게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럼 11,000원 중에 35%만 중간에 광고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65%에 해당되는 7,150원이 생산 원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원료, 그 다음에 R&D 비용, 뭐 이런 개발, 기술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원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1리터당도 비교해 드렸을 때 얘가 훨씬 더 쌌잖아요. 얘가 아까 1리터 8,050원이고 얘가 1,800 얼마 있잖아요. 훨씬 쌌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산 원가는 1,500원이고 7,000원이라고 보면은 몇 배고? 4배? 5배? 4-5배, 4배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사서 쓰기에 비싼 제품이 아니라 원가가 비싼 제품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비싸긴 비싸지만 원가가 비싼 제품이다. 4.5배네요. 4.5배나 원가가 비싼 제품이다. 근데 환경을 보호하고 내 손을 보호하고, 예. 그래서 환경 제품이고 환경과 인간을 살리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 아까 제가 매일의 일상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또 그렇게 쓸 것이고 모레도 또 그렇게 쓸 것이고 평생을 내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20대가 많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80년을 쓰겠네. 저는 한 50년 이상은 더 쓸 것 같거든요. 5, 60년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생필품을 쓰고 싶냐고 물어보고 싶지가 않고요. 어떤 제품을 써야 옳은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옳은 건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서 쓸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메이 제품을 사서 쓰기를 제가 권유한다라고 했던 게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고 환경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제가 아까 소비자가 구정 광고를 하면 내가 제품을 써보고 구정 광고를 하면 그 돈을 35%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소비자들한테 다시 돌려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유, 아메이 제품을 쓰기를 권유하는 두 번째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구정 광고 캐시백의 파워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이런저런 아까 제가 아침에 썼던 그런 제품들을 계속 매달 떨어질 때마다 바꿔 쓰잖아요. 그러면 20만 점 정도를 내가 바꿔 쓴다고 보고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야 주방세제 이거 퐁퐁 쓰지 말고 이거 써 디시드라스 써봐. 그리고 뭐 샴푸도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라고 해서 주변에 같이 쓰는 사람을 4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조금 내보다는 좀 덜 바꿔서 10만 점 정도씩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60만 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그 계산 과정은 좀 오늘은 생략을 했거든요. 좀 시간을 줄이기 절약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나한테 회사에서 아까 그 35% 기금 중에서 한 5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통장으로 넣어줘요. 그럼 요것만 해도 좋잖아. 아까 8,050원짜리 세제를 사서 쓸 건지 1,833원짜리 세제를 사서 쓸 건지 나는 1,800원짜리만 사서 써도 너무 좋은데 그걸 쓰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캐시백까지 돌려준. 그러면 내가 거의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10만 점씩을 썼던 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레버리지라고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레버리지가 뭐냐면 지렛대라 보시면 되거든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는데 우리가 생필품을 계속 쓰면 시간은 계속 지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계속 내가 생필품을 아무 데서나 사서 쓰기만 하면 시간의 지렛대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메이 제품을 잘 쓰고 너무 좋아서 야 진짜 좋더라라고 구정 광고를 하는 그 시간을 적립을 하면 이게 지렛대로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나로부터 60만 점 쓰는 소비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10만 점씩 썼던 요 사람들도 나처럼 60만 점 그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는 캐시백이 한 25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나는 똑같이 쓰고 있는데 제품이 좋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해서 이렇게 소비자 그룹이 확대가 되니까 캐시백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시간의 레버리지예요. 그리고 또
금방 이렇게 내가 만들었던 60만 그룹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안에도, 이 사람들도 또 10만 점 쓰는 소비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나처럼 이렇게 60만 그룹으로 확대가 되면 이 사람들이 시간의 레버리지가 또 작동을 하면 260만 그룹. 제가 조금 전에 260만 그룹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로부터 1000만 점 이상의 소비자 그룹이 생기는 거라. 그렇게 되면 나한테 캐시백이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250만 원이면 어디 나가서 그냥 일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뭐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장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소비 습관을 바꿔서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바꾸고 그거를 나 혼자 쓰기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해서 시간이 흘렀더니 같이 쓰는 사람들이 그룹이 늘어나서 나한테는 월급 개념의 어떤 캐시백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점 이상이 만들어지면 플래티늄이라고 하고 이걸 1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로부터 이렇게 플래티늄 1000만 점을 그 그룹을 만드는 사람은 2명을 만들면 그때는 저를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이때는 연봉 개념으로는 한 4천, 5천 정도의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3명에서 5명 정도를 만들게 되면 에메랄드라고 하는데 이때는 소득이 한 6천에서 8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로부터 PT그룹을 6명에서 8명까지 만들게 되면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연소득 개념으로 1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라고 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뭐 내 쓰는 제품값 정도만 해도 된다고 하면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캐시백만 받을 정도의 노력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아까 환경을 보호한 제품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구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뭐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30년이라고 하지만 짧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10년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10년 안에 쇼 붙이지 못하면 지구는 진짜 폭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나로부터 환경제품 쓰는 사람을 같이 좀 많이 늘려나가고 그러다 보면 나의 노력이 인정이 돼서 이렇게 아메라고 하는 회사에서 많은 수입에 캐시백을 돌려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세상의 어떤 변화에 정조준돼 있는가, 트렌드에 맞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고무신 공장을 내가 열심히, 막 밤잠 안 자고 막 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고무신을 아무도 안 신어. 그럼 내가 노력에는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수입의 수단을 만드는, 창출하는 어떤 그 일거리를 찾을 때는 트렌드에 맞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이 세상의 흐름이 이제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유튜브 채널에서 채널을 딱 만들었어요.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누군가가 올린 영상을 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유튜브는 뭐냐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디지털 플랫폼이 세상의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이 플랫폼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플랫폼이 왜 우리 역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는 영상을 올리고 싶은 사람, 영상을 보고 싶은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인 거죠. 여기서는 터전만 제공을 합니다. 터전만. 그래서 이걸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거든요. 크리에이터가 보면 이게 창조잖아, 창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거는 아이템을 내가 창조를 하고 어떤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먹는 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맨날 화장하는 걸 할 수도 있고 아이템을 내가 개발하고 창조하고 해서 그걸 직접 찍어서 올린 다음에 나는 올렸는데 하나도 보는 사람이 없어 내 영상을.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광고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아무나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만약에 덤빈다고 하더라도 돈을 못 버는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이 창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광고도 그렇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유저, 그냥 컨텐츠를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메이는 이게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그럼 아메이도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인데 여기서는 유튜브에서는 터전만 제공하는 플랫폼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못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조를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창조하고 올릴 수 있는 능력 되는 사람 나 할 수 있어요. 나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100명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조가 힘들어서 이걸 감히 못하고 우리는 유저만 하고 있는데, 아메이에서는 터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아이템을 제공해 줍니다. 세상의 트렌드에 맞는 아주 좋은 생필품을 온갖 기술을 다 넣어서 연구개발해서 아이템까지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창조는 안 하고 광고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사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창조는 필요 없고 광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정말로 쉽지 않고 돈 버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통한 내가 플랫폼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입을 만드는 행위를 한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사람들, 아무나 못 하잖아. 너무 어려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닌 게 창조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광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TV에 광고가 한번 이렇게 나가면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수는 뭐 0. 몇 프로 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는 인원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이렇게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는 구정 광고잖아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하는 광고가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나한테 소중한 그 누군가를 붙잡고 진짜 진정성 있는 광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광고보다 또 이 광고가 훨씬 더 이렇게 메리트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광고라는 거죠. 그리고 난 그런 거 싫어. 그럼 그냥 소비자만 할 수도 있는 거죠. 유튜브 컨텐츠를 소비만 하는 유저가 있는 것처럼 아메이에서 그냥 나는 제품만 쓸래 좋다고 하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인데 근데 이제 저는 기왕이면 소비만 하지 말고 제품이 좋으면은 저절로 광고는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나면 이야기하시고 그럼 나도 써볼까라고 했을 때 아니 닌 절대 쓰지 마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쓰게끔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좀 더디게 가는 사람 빨리 가는 사람이 차이지 반드시 나로부터 소비자는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도 같이 해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메이 플랫폼으로 수익 창출하려면 방법이 스텝이 3개입니다. 스텝 1.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가 일반 마트의 제품을 쓸 것인가 아메이 마트의 제품으로 이번에 한번 바꿔볼까 라고 할 것인가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계속 여태까지 쓰던 제품 계속 쓰면서 지구를 황폐화시키겠다 라고 하신다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자기의 선택인데 내가 뭘 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스텝 1이 해결이 안 되면 2로 못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아메이 제품 한번 써볼게라고 선택하신 분들은 스텝 2로 넘어가 보죠. 스텝 2에서는 알아가면서 소비를 해요. 아까 주방세제 하나도 희석을 해서 써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세트로 딸려있는, 아까 뭐 희석 용기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그 수세미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써야 되는 이유라든가, 그리고, 이걸 쓰면 왜 내 손에 주부습진이 안 생겨? 그런 이유라든가,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감동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알아가면서 소비를 하세요. 그리고 스텝 3는 뭐냐면, 너무 좋으니까, 진짜 좋으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좋아. 처음에는 제품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뒤에는 야, 나 제품도 너무 좋은데 돈이 들어왔다 세상에 돈이. 그래서 돈이 들어온 이유도 설명을 하시고 두 가지를 다 하시면 빠른 속도로 소비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스텝만 밟으시면 지구도 살리고 나도 건강해지고 우리 가족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어떤 그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건강까지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게 아메이 제품 소비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넣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드는 힘이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2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는데 한 이틀 상관에 영화를 이렇게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하고 말모이라는 또 순서도 또 희한하게 그렇게 딱 봤어. 한 이틀 상관에 봤어요. 그럼 이게 무슨 영화냐면 천문은 세종대왕이 장영실, 추국이 만들고 있던 장영실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영화인데, 거기서 한글이 그러니까 또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 그냥 고마운 사람이지,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냥 그 정도 이상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거든. 근데, 만드는 것도 얼마나, 만드는 과정이 막 뭔가를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외부 세력 있잖아요. 명나라에 우리가 그때 거의 속국으로 됐었기 때문에 한자를 쓰라고 하는데 어디서 감히
너그 주제에 너그 나라 말을 만든다고 이러면서 그럼 가만 안 놔두겠어 막 이러고 계속 제재가 들어오는 게라 막 어떤 억압을 주고 그래서 모든 대신들은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백성을 글을 읽히게 하고 싶다 이런 거라 사대부에 그러니까 백성을 부리고 무지한 백성을 부릴 수 있는 자기들의 도구가 글자가 있기 때문인데 그 백성들한테 글을 가르쳤고 웃자겠다고 그럼 우리 사대부의 기강이 흔들린다 이러면서 대신들도 반대하고 전부 못하게 하는 거라 막 몰래 숨어서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와 만들려는 시도부터도 이렇게 힘들었네. 너무 대단하다. 진짜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말모이는 그 한일합방 이후에 해방될 때까지 한일합방이 1910년에 됐었고 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35년 동안 일본에 속국을 있었었는데 그 기간에 우리 일제가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정신을 말살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글을 다 없애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어만 쓰게 하고 막 그 과정에서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했지. 독립운동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뒤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생각했어요. 35년 내가 인생 35년 산다 이러면 그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35년을 그렇게 완전히 탄압을 하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반드시 지킬 거라고 하는 희망을 놓지 않고 했다는 게 난 너무 대단한 거라. 나도 길면 한 5년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우리나라 말 없애면 안 돼. 그리고 독립을 해야 돼. 막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친일파로 돌아선 이유가 뭐냐면 물어보면 안 될 줄 알았다. 독립이 안 돼.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10년이 지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지배를 당한 지가 벌써 예를 들어서 10년째다, 15년째다 이러면 백성들도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제는 끝났네. 게임 끝이다. 더 이상 그냥 우리는 일본 밑에서 어쩌면 자들 비위에 맞춰갖고 내가 돈이라 좀 더 벌까 싶으니까 친일파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결국은 그 가치 있는 결과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우리 정신을 다시 찾은 거잖아요. 그랬던 거는 그 사람들의 희망을 놓지 않고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갔던 그 사람들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사람들 덕분에 하는 이렇게 두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영화를 한글날 진짜 2개 연속으로 틀어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드는 힘은 뭐냐면 신념의 힘이고 꾸준함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이 영화들을 보면서 너무 한글을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글도 어떻게 보면 내가 1어로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 했다면. 근데 우리가 그냥 공기처럼 이렇게 한글 쓰는 것도 그냥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의 그 신념의 힘, 꾸준함의 힘에 너무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메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결과 지금 내가 주방세제를 디시드랍스를 쓰든지 또 아까 자연폭 이런 걸 쓰든지 당장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당장 내가 습진이 걸린 것도 아니고 당장 이게 어떻게 흘러가서 적조를 일으키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 자꾸 이렇게 사서 쓰고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꾸준함이죠. 나쁜 것도 꾸준하게 누적이 되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좋은 것도 꾸준하게 누적이 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써서 지구를 다시 옛날로 되돌리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아메를 통한 소득을 만드는 것도 그게 되겠나. 그 친일파처럼 처음에는 좀 해보자 이랬다가 보니까 이 분위기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얼른 내 자리 찾아갖고 빨리 어디 붙어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일파처럼 아니면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놈들 다 하네? 나도 좀 해볼까? 들어보니까 나쁜 것 같지 않네? 해볼까? 이래갖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해보니까 안 되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이래갖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진짜 아메이는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꾸준함을 가지고 계속 내가 먼저 쓰고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OM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